항공우주 2026년도 1분기 실적을 스룹봇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 및 손익분기점을 예측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매출은 55.6%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116.6%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제거 자산 회전율은 1.9 회전이고 PBR은 7.49 상태입니다. 손익분기점 도달 시기는 11.7월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항공우주 카이의 사업계획입니다. 본사 주소는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공단일로 78번지, 항공기 우주선 위성체 발사체 및 동부품에 대한 설계, 제조, 판매, 정비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군수 사업의 대부분은 내수로 구성되며 수요자인 한국정부 방위사업청과 계약을 통해 제품, 군용기의 연구개발, 생산, 성능 개량, 후속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KT-1 기본 훈련기, T-50 고등훈련기, FA-50 전투기, KUH, LAH 미르원, 요거는 두 가지가 다 헬기로 알고 있습니다. 송골매, 무인기 등이 있으며 현재는 KF-21 한국형 전투기 개발 및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깎는다며요. 이재명 정부가. 얘네들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핵잠수함 만든다고. 핵잠수함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시급한 건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네요. 14년도부터는 한국형 발사체 체계 총조립을 수행하고 핵심 구성품인 1단계 추진체 탱크를 제작하는 등 우주사업 전반의 기술 역량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그 본사 건물 저녁 때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는, 우리는 국가정보원처럼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하는 그런 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비유를 해볼까요? 이 사진은 국내 어디에서 안 보여준 일본 탈것 뉴스에서 가져온 겁니다. 이 헬기는 공격형 헬기로서 아직 그 카이가 그 사업 보고서에 공개하지 아니한 해병대 공격 헬기 MAH 이 사진을 일본 뉴스에서 오히려 제가 취득을 했습니다. 가져왔습니다. 주가는 14만 7천 원으로 1년 전보다 64.8% 상승했습니다. PBR은 7.49로서 286%가 증가했습니다. 5% 이상 주주는 한국수출입은행이 26.41%, 국민연금공단이 8.3%, 피델리티 매니지먼트 앤 리서치 컴퍼니가 6.92%, 그리고 요거는 30%입니다. 0.3, 30%. 외국인 중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가 검색 당일 눈에 띕니다. 스룹봇 회계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매출은 1조 777억 원으로 1년 전 1분기보다 무려 55.6%가 증가했는데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84.4%나 증가했습니다. 그 갭이 플러스 28.9%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왕창 올랐구나 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경비가 12.3% 증가했습니다. 낮게 증가했죠. 그러니까 전년도 1분기는 0.85로 적자였는데 1.02로서 이를 넘김으로써 영업이익은 113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16.6% 전환이익이 발생이 됐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574억 4,600만 원이 적은 수치인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왜 증가할까? 매출이 증가하면 당연히 증가하는 게 맞는 건지, 재고가 요 밑에 그래서 식별하기 좋게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2조 원이 넘었습니다. 연간 1.86회전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1년 전에는 1.81이었는데 0.05 그래도 상승할 것 같습니다. 수주잔액이 26조 5,532억 원이 있는데 이게 연간 한 4조 원 한다고 보면은
그 몇 년 동안 할 작업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기수주된 계약권이 원부재료 가격 인상에 정산한다는 계약 조건이 있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방위산업청 계약서를 제가 보기도 없고 다 비밀이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적자 환율이 매우 높습니다. 방위산업을 살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러려면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부터 방위사업청한테 보여주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원가회계 영업손익입니다. 완만하게 증가한다는 식으로 결산을 했습니다. 재고자산 명세입니다. 제품 제공품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2조 317억 원으로서 연초보다 1343억 원이 증가했고 전년도에는 2416억 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재료는 그렇게 많이 증가를 안 했네요. 올해 1분기에는. 그래서 요거를 매출 변동률하고 해보면은 매출이 56% 증가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7%뿐이 안 증가시켰다. 이게 잘한 거냐? 물론 잘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눈여겨보는 것은 제공품인데요. 지금 아까 수주잔액이 26조 있으니까 열심히들 만들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 제공품이 늘어가고 있는데 공장 캐파가 충분한지 걱정이네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 분석입니다. A 재고자산의 변동이 마이너스 1669억 원이면은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원부재료 및 저장품 매입액이면은 A 재고자산의 변동은 전체 재고자산을 일단 의미합니다. 20.3%가 증가했습니다.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4,828억 원으로서 175%나 크게 증가했고 운영경비는 12.3%가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5,260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648억 원을 뺀 4,612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가공비율 42.8%, 크게 내려갔죠. 생산 재료 비율이 57.2%, 6% 상승했습니다. 여기서도 원부 재료 가격이 상승했다고 2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증감 내역을 비교해 보면은 총 제조비용 차이가 326억 7,200만 원 차이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무려 1,236억 원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 재고자산이니까 스루풋은 1번 WCAI로만 기준을 가져가고 있고 이게 원가회계에서도 표준이 돼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회사도 많은데 귀찮아서 그런지 전체 재고자산을 하는 거로 알고 있어서 BWCI의 증감액을 가감해주면 제로가 나와야 되는데 또 차이가 있어요. 11억 5,800만원, 전년도에는 103억 4,500만원. 그걸 추적을 해보니까 미착품의 증감이 그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재고자산에서 또 미착품은 뺐어요. 그것도 합리적이라고 본인들은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착품은 공장에 들어오지도 않은 놈을 가지고 원가 계산한다는 게 매출원가 계산하는 게 그 비합리적 아니냐 이렇게 논리를 또 누가 피겠죠. 그러나 우리가 딴 업종 LPG 쪽을 해보면은 이분들은 미착품까지 넣어가지고 해버립니다. 왜냐 이미 발주를 준 거기 때문에 그 가격이 영향을 받는다. 이런 그러니까 자기네들 나름대로 자꾸 합리화를 하는데 이 원가 회계가 200년이 지났는데도 이 표준화가 안 되고 자기네들 속된 말로 꼴리는 대로 기준을 가져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제가 주장하는 1번 WCAI 원부재료의 가공비가 배부된 제품만 인정을 해라. 그럼 반제품도 있을 수 있죠. 제공품도 그 평가를 해야 됩니다. 공장에 지금 제공이 이 카이는 제공이 더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만 해라. 나머지는 그 하면 안 된다 하는 게 제 주장인 거죠. 그래서 2단계 PQ 총 제조 비용도 동일한 금액으로 차이가 나고
요 최종 그 차이가 아까 확인한 대로 그 미착품의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일치하는 거로 합니다만은 끝까지 우리는 확인 사살을 해야 되니까 재고자산 명사의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증감액이 평가 손실액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갭이 72억 3,600만원, 4억 5,900만원. CF 기준 전체 재고자산 증감 비교에서도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액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재고자산 명세서상 증감액이 다르다. 1, 2단계까지는 좋았다. 그러나 마지막 관문에서 회계 투명성은 입증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방위사업청한테 가격 올려달라고 그러면은 회계 투명성부터 확보해라. 그리고 또 카이가 전에 분식회계로 구속당할까 해가지고 나중에 무죄 판명은 됐습니다만은 이렇게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만은 아직도 불투명한 부분, 여기까지 내가 추적할지는 몰랐을 거예요. 좀 투명하게 해봐라. 제가 카이 출신하고 그 막역한 사이로 그 좀 교류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뭘 물어봐도 답변을 안 합니다. 자기가 그 엔지니어 출신인데 답변을 안 해요. 그 왜 안 하나 했더니 아마 방위산업체 근무하셨던 분들은 나오면은 비밀준서각서를 아마 쓸 겁니다. 그 평생 여기서 취득한 것은 입을 다물고 살라오. 아마 그걸 다 우리가 신뢰를 지키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 임원 애들이나 기술자 아새끼들이 중국의 이 비밀 팔아먹고 자기 개인의 일신양명 이득을 위해서 우리나라 정보를 스파이 짓을 해서 팔아먹은 놈들도 있죠. 그런 거 봐서는 제가 교류하는 사람이 참 신뢰가 갑니다. 좀 친하다고 술 아무리 먹고 해도 카이의 무슨 얘기를 물어보면 절대 아무것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스루펫과 원가회계 영업이익 차이 574억 원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증가액에서 가공비율을 곱하면 574억 4,500만 원이 검증이 되겠습니다. 요 1은 단지 단수 차이가 되겠습니다. 주요 운영 경비 중에서 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1,551억 원 9.5%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148명, 규모가 자꾸 커지니까 직원 수는 늘어나는데 평균 임금은 1억 840만 원입니다. 그 첨단 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급여가 좀 너무 짜지 않나 싶습니다. 노동 생산성은 3.5%로 68.4%나 크게 증가했는데 노동 분배율은 18.5% 떨어졌습니다. 이 노동 분배율을 좀 올려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회사 자체가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봐서는 방위사업청하고 상대를 할 때 뭔가 설득을 해서 좀 수주 가격을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외주 가공비 그래도 좀 자기네 기술이나 캐파로 안 되는 게 있으니까 6.2% 외주 가공해 주고 이런 데서도 그 들락날락 하는 거 전부 다 비밀이 유지될 거로 믿고 있습니다. 지급 수수료 133.9%가 증가했고 기술 개발비 20.1%나 떨어졌네요. 그 정부 자체가 뭐 예산을 안 주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KF21 늦춘다. 양산 시기를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 상승하고요. 스루프율은 떨어졌습니다.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투하자본 이익률 0.2%로 1.3% 상승했고 총자산 회전율은 0.1밖에 되진 않습니다. 1년 한 되면 0.4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 1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충분히 아직 그거를 활용을 못하고 수주 잔액이 그렇게 많은데도 지금 돌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경영평가지표2 영업구매평가지표로서 매출채권 수음속도 1.6회전, 매입채무 지급속도 1.6회전,
똑같이 자기네가 돈 받는 속도만큼 납품협력업체한테 돈을 그대로 준다. 아주 잘하는 겁니다. 두퐁 ROA 자본 회수율 0.6%로 4.2% 상승했습니다. 경영 평가지표 두 가지가 회전율은 상승했고 수익분율은 하락했기 때문에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것을 반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가격은 인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1, 2차 추론에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추론이 나왔죠. 반증 추론은 모순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을 산출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방위산업은 비공개죠. 다만 원재료 구매액이 있는데 여기가 1분기에 6억, 10억, 100억, 1000억, 6,486억 원을 그 구매했는데 그 비성분의 원부재료 및 저장품 매입액이 6,499억 원이로서 13억 원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마 그 위에 것이 이 연결 구매 실적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이런 것도 개별로 해가지고 깔끔하게 좀 일치를 하는 그런 맛을 좀 보고 싶은데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세한 품목 및 재료 관련 사항은 국반 보안 사항 및 영업 비밀 사항으로서 기재를 생략합니다. 제품 가격 추이도 자세한 품목 및 재료 관련 사항은 국방 보안 사항 및 영업 비밀 사항으로서 기재를 생략합니다.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방위 및 영업 기밀 사항으로 엄폐되는 원부자재 가격 추이와 판매 가격 대신 무엇을 재고 자산 매출 원가 회계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앞서 분석한 재고자산 증감 비교 자체가 투명해야 할 것입니다. 거의 투명성이 왔는데 재고자산 변동범위 WCAI로 표준화해야 될 거고 그러면 뭐 미착품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현금 흐름표도 좀 맞춰라. 아니면 현금 어디 해먹은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뭐 투명성을 위한 이런 추론을 해봤는데 제가 투명성을 입증해 드리고 싶어도 아까 역방향이었나요? 어쨌든 요거는 제 오타인데 나중에 수정해야 될 것 같네요. 아까 역방향 맞았죠? 앞에는 지어놓고 이렇게 쓰는 거는 자꾸 집중력이 좀 떨어져서 그런지 죄송합니다만은 구두로 그냥 넘어가는 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방위산업이라고 비공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입증을 해주고 싶어도 입증을 못 해드립니다. 제가 친절한 금자씨가 되고 싶은데 친절하지 못한 김자씨를 만들어 버리네요. 영화에서처럼 감옥에서 출소할 때 목사가 와가지고 뭐 하니까 그 참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데 이영애 씨가 너나 잘하세요. 현금 흐름 재무지표입니다. 1번 EAT 세후 현금 순이익 1225억 원 벌었습니다. 두 번째 EMS 영업활동 현금 흐름 4,441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최종 5,084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어디에 돈이 많이 나갔을까요? 뒷면에 일단 자유현금 흐름 채권자한테 6,170억 원을 추가로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이 58.6%로 뛰었습니다. 민간 기업이라면은 50%가 넘으면은 또 경영권을 빼앗기게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못 내 가지고 되겠느냐? 그러니까 사업청이 너무 짜게 발주를 주는 거 아니냐? 자꾸 그러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자꾸 차입을 하고 수출입은행이니까 어차피 정부 거니까 우리를 망하게 두겠어. 이런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들이 좀 더 각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주주 자유현금으로 84억 7,800만 원 이고 그 합계 회사 자유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6,800
15억 원이면은 언프리한 흐름이라는 뜻이겠죠. 어, 그 매달리게 되니까 차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들이 어디에 많이 아까 나갔겠느냐? 재고자산에 그렇게 묶여 있다.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재고자산에 묶여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수주 판매 가격이 그 정산 제도가 돼 있다면 모르겠는데 이 또 고압적일 수도 있죠. 방위사업청이. 그 방위사업청 감사는 누가 하나 물어봤어요. 어쨌든 매출이 크게 획기적으로 155.6%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걸 참조해서 연간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묘수가 있진 않습니다. 운영경비 1 더하기 300% 해가지고 슬로픈율 나누면 4조 3천억을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도 1 더하기 300% 해서 재료 비율로 나누면 4조 3천억 원으로 동일하게 매출액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측의 퀄리티를 좀 올려서 저도 조금 더 머리를 굴려서 연구를 했다면 한 거죠. 그래서 중요성 또 정확한 예측을 통해 의사결정의 신뢰성과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 원가 회계 문제점을 그 충분 요건 논리로 다시 표현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전년도 제가 1분기를 분석했다고 치고 이 전망을 그 해보면은 적자였기 때문에 흑자 그대로 요거를 뒤집어서 200% 마이너스 해가지고 어, 예상을 한다고 그러면은 3조 3,648억 원을 예상을 했다고 하면은 그래도 실제 결과보다는 7.2% 적게 제가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2026년도 예측할 때 카이도 연말에 이게 막 뭐 매출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 재래비 기준으로도 동일하게 이렇게 매출을 예측해 봅니다. 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손익분기점이 어디 언제쯤 뭐 유행가에 뭐 언제쯤 오고 있을까 이런 노래가 있죠. 11.7월입니다. 거의 연말에 가서나 손익분기점이 도달합니다. 이게 사업이냐? 이게 사업이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14.21월이니까 전혀 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손익분기점은 결코 연내에 실현되지 못한 적자를 시현하였을 것이다. 그런데도 흑자로 냈다면은 그래서 동원된 것이 계약자산의 증가로 수익을 추가로 이식하는 그런 방법들이 써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너무 싸게 발주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죠. 물론 카이가 건전하게 제대로 구매를 하는지 또 낭비가 없는지 감사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좀 더 연말쯤에 매출액이 증가하는 추세로 봐서 325% 1 더하기 325%에서 4조 5,800억 하는 거로 슬로픈율은 그냥 변함이 없다고 보고요. 그랬는데 계약을 방위산업청이 에, 올려는 주는데 이걸 단가 계약이라고 예상을 해보죠. 나도 체면이 있지. 요거 우스리만 떼자고 458만 원. KF21 아니면은 아까 얘기한 에, 해병대 그 전투용 헬기 톤당 가격 톤당 너무 싼가? 100, 100kg 가격이든지 뭐 어떻든 458만 원에 합시다. 음, 그러면 한 17만 9천 원 넘는다. 자, 방위 산업을 하면서 458만 원에 17만 9천 원 남아가지고 이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익을 내보자. 어, 재고 회전율을 2회전까지 올려서 7.6%더 노력을 한다면은 4조 9,280억 원을 할 거다.
그리고 운영경비가 조금 증가하더라도 영업이익은 17만 9천 원에서 톤당으로 따진다면 50만 6,900원으로 졸지에 7.6% 올려도 이익은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갈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가 회계 기준 재고가 감소했을 때하고 증가했을 때하고 각각의 매출 원가를 고려해야 되고, 또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좀 비싸게 팔아야 되고 재고가 증가할 때는 좀 싸게 팔아도 됩니다. 요걸 또 톤당 가격으로 비교한다면 500만 원, 재고가 감소할 때는 500만 원으로 비싸게 팔아야 되고 재고가 감소는 한 480만 원에 팔아도 됩니다. 그러나 영업 입장에서는 두 가지의 진리를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백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방위산업청에 이렇게 톤당 가격, 아까 그 전투형 헬기 그거 견적을 톤당 가격을 내기로 합시다. 재료비 260만 원, 가공비 185만 원, 많이 훅가시도 못하죠. 참 양심적으로. 그래서 445만 원, 판매관리비 요건 또 줄였네요. 25만 원. 합계 470만 원인데 그래도 우리가 마진은 27만 원은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497만 원의 견적을 냈는데 방위산업청 사람들이 저한테 스루프트 회계를 배워서 그런지 뭔 얘기요? 그게 후려칩니다. 이렇게 458만 원에. 그러면 이게 적자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더 훅가시하면 더 후려칠 거고 서로 불신관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어쨌든 스루프 관점에서 492만 8,554원으로 매출액을 올렸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적자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실일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면 458만 원에 팔았을 때 그래도 스루풋은 18만 원 돈 남는데 원가 회계는 22만 5천 원 적자고 재고가 증가하더라도 2만 2천 원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실질적으로 연말에 계약자산 이런 등등으로 그 매출액을 후가시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흑자가 난 것처럼 결산을 한다고 보겠죠. 그래서 이 매출액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생산을 더 안 하고 스루풋은 영업이익이 증가하는데 원가 회계는 여전히 적자를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적자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산을 안 하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가 회계로 검토하든 스루풋 회계로 검토하든 방위사업청은 발주 가격을 인상해 줘야 할 것이다. 아니면은 정산 조항이 좀 들어가야 되겠죠. 보통 금방금방 납품되는 게 아니고 2, 3년, 아까 그 수주잔액도 꽤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물가도 오르고 자재가 가격도 많이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출하할 때쯤에서 정산 조항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예산 확보도 해야 되는데 국방비 뭐 예산을 올리기로 해놓고서는 KF는 안 하고 그 해군 쪽에서 원잠을 한다고 웃기는 짬뽕들 얘기들 하고 자빠졌어요. 조선업은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공군 하늘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요즘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바람직하게는 스루풋 회계로 검토할 역량이 방위사업청에 있느냐의 문제이다. 분명 쉬운 길이 있고 정당성을 입증할 발주 가격은 설득이 가능할 것이다. 제가 방위사업청에 근무한다면 스루풋 회계로 발주를 주고 싶어요. 더 이상 그 매출이 안 오를 때를 가정해서 오히려 그럴 때는 재고를 증가시키지 말고 생산을 감소하면은 에, 그 이익이 줄어드는 게 그렇게 많이 안 줄어든다 이런 얘기고, 생산을 증가하면은 그 손실이 더 난다 원가 회계상으로서는 이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덤핑이라는 개념은 카이에 있어서는 절대 성립할 수가 없는 현재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다 템플릿 자료고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기 때문에 다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 다 스킵해서 넘어가고요. 제조 원가 회계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새 용어를 찾읍시다.
로스차일드 여사가 이렇게 한 말씀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바이.